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유학생입니다. 독일이랑은 어떻게 연이 오래전부터 돼가지고 독일어를 배운 지도 오래됐고 독일에서 어렸을 때 산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완전히 혼자서 이번에 살면서 학교 다니는 거는 지금 1년이 채 안 된 그런 독일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제가 지원했던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을 때 좀 시간 지나면 까먹으니까 남아있을 때 조금 팁 같은 거를 공유를 해보고자 카메라 옆에 앉았고요. 뭐 인터넷이며 유학원이며 정보가 많은 것 같지만 막상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뭐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난감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존에 아셨던 정보 말고 제가 지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을 위주로 한번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대학을 정하는 게 우선인데 어디서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독일에서 대학을 정하실 때 그 마음가짐은 조금 한국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셔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우리는 서열과 랭킹에 민감하기 때문에 간혹 독일에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독일 대학은 어디가 가장 랭킹이 좋고 이런 거를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독일 학생들은 그런 서열과 랭킹에서 좀 자유롭게 거의 신경을 안 쓰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 대학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탄탄한 학생 복지, 그리고 잘 짜여진 커리큘럼, 이 정도는 어느 대학을 가셔도 저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서열에 연연하지 않고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구동독 지역이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진다고 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구동독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면은 입학 허가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올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서독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먼저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해하시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동독이 뭐가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유학생활 잘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항상 독일에서도 굉장히 자주 이런 신문 기사가 나요. 지금 서독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고 입학 허가 나기까지 기다리는 학생도 굉장히 많고 경쟁률이 그만큼 세다. 반면에 지금 구동독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학생 수가 없어서 강의실 텅텅 비고 이런 학교도 굉장히 많아서 문제다라는 기사를 제가 꽤나 자주 접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학생으로서 공부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뭔가 일이 많이 일어나는 데를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일 학생들, 여기 있는 로컬 독일 친구들조차도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 독일 통일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가치관, 마인드, 소득 수준, 특히나 이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러한 태도가, 오픈 마인드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여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외국인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오픈 마인드인 곳에서 저는 지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동독 지역보다는 처음 가시는 분들께는 서독 지역으로 꼭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전공을 정했으면은 그 전공에 있는 대학교를 쭉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독일에서 메디엔위센샤프트를 공부를 할 거야. 신문방송학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과를 정하셨으면 독일에 있는 대학을 쭉 리스트업을 해요. 메디엔위센샤프트가 있는 독일 대학을 쭉 리스트업을 하면은 여러 대학이 나오겠죠. 베를린, 번, 뮌헨 등등등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대학을 한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도시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 동네는 물가가 어떻고 커리큘럼이 어떻고 뭐 외국인 학생 복지가 어떻고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내가 여기 가면 살만하겠다, 공부할 만하겠다, 마음의 소리, 좀 편하게 느껴지는 곳으로 저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이트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필터링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Study in Germany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 Plan Your Study에 가시면 Find University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학위를 선택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배첼러라고 할게요. 학사학위. 그리고 필드는 의미로 Economic Science 선택을 하고요. 랭귀지는 우리는 독일어로 할 거니까 독일어 선택을 하고,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는 주예요. 저는 제가 현재 있는 지금 노르드라인-웨스트팔렌 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NRV주에 속한 도시들을 또 디테일을 정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전체 이렇게 노르드라인-웨스트팔렌에 속한 전체 대학을 보는 걸로 하는 게 저는 한눈에 보기가 좀 더 쉬운 것 같고, 우리는 유니버시티 선택을 해야 되고, 독일은 대부분의 학기가 윈터 세메스터에 정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아니라 겨울 학기 10월 달에 열리는 학과가 대부분이고, 서머 세메스터에 열리는 학과도 있어요. 저는 서머 세메스터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것도 지금 셀렉을 안 할게요. 전체를 다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하시면 보시면은 쭉 이렇게 떠요. 한눈에 보기 쉽게끔. SN에 있는 비즈니스 보시면은 지금 뭐 학비도 없고 윈터 세메스터만 열리고,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 그리고 이렇게만 말고 반드시 보시면은 해당 대학의 주소가 뜹니다. 해당 대학 주소로 반드시 직접 들어가셔서 디테일을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을 하실 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가 여기 보시면은 스터디체크라는 곳이에요. studycheck.de 가시면은 이게 뭐냐면 직접 학교를 다녀본 학생들이 학교를 자기가 경험한 거를 평가하고 경험담도 나누는 그런 곳인데,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학과랑 학교를 써놓는 거예요. 검색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검색을 한 적이 있네요. 베를린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있으니까 베를린 가보면은 이렇게 베를린에 있는 경영학과 학교들이 쭉 뜨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우 베를린 경영학과를 평가한 곳이에요. 보시면은 평점 딱 뜨고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느꼈는지 쭉 경험담을 쓴 거예요. 직접 다녀본 학생들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또 익명이니까 평가를 해놔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학교가 어떤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과가 어떤지 알아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스터디 체크도 같이 보시면서 대학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독일 몇몇 주가, 전체가 아니고 몇몇 주가 학비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독일 유학의 굉장히 큰 메리트가 무료잖아요. 학생 교육비가 무료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한 학기당 1,500유로 정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지원할 당시는 바덴-위르템베르크 주가 처음으로 학비를 받기를 스타트를 딱 했어요. 1,500유로씩 한 학기당. 그래서 굳이 무료 교육이 있는데 학비 받는 주에 가실 필요는 저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아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지원 방법에 관한 건데요. 학원이나 유학원 통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저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독일 대학 입학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적용이 된다고들 해요. 그래서 누구는 이 서류로 됐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래서 사실 학원을 가셔도 그분들도 잘 몰라요. 그분들도 명확한 대답을 잘 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만 알면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서류를 보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니어시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기차가 지나가요. 좀 시끄러워요. 우니어시스트를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 입학 대행 기관이에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니어시스트한테 가입을 해서 이제 일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좀 선발을 해줘. 그러면 우니어시스트가 서류를 대신 받아서 선발을 해서 이제 대학에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지원을 해봤어요. 우니어시스트로도 해봤고 직접 대학으로 서류를 보내봤고, 느낀 점은 저는 첫 번째 경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직접 해당 대학에 서류를 보내서 지원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니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학생들만 받는 거 아니라 정말 세계 각국의 학생들의 서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은지 내가 한번 서류를 보내고 나면 도대체 내 서류가 지금 도착을 제대로 한 건 맞는지, 어느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니어시스트에 보내놓고 제가 우니어시스트에 서류를 보냈다는 그런 사실조차도 까먹어 갈 때쯤 입학 허가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저는 이제 다른 대학 입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니어시스트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많이. 아무래도 우리는 가능성을 늘려야 되니까 저는 우니어시스트도 보시고 지원을 하시고 해당 대학으로도 직접 지원을 하시는 두 가지를 다 반드시 병행을 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우니어시스트 웹사이트 가시면 우니어시스트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들이 쭉 뜹니다. 독일 전체에 어느 대학이 우니어시스트와 같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거 보시고 그 리스트에 없는 대학들도 한번 추려서 직접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직접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고 우니어시스트만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웹사이트가 딱 뜨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요, 리스트를 보는 방법이 툴스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은 우니어시스트 호chschul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니어시스트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이 쭉 뜨는 거예요. 우리는 리스트로 가서 그러면 이렇게 주별로 가입되어 있는 대학들이 쭉 뜹니다. 바이언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들 쭉 뜨고, 베를린 쭉 뜨고, 브란버그 쭉 뜨고, 그러면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교도 한번 리스트업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어 준비하셔야 될 시험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DSA 그리고 TestDAF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보시는데, 뭐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DSA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에 강하신 분들이 보면 좋아요. 좀 문법이나 이제 나는 이런 문법적인 디테일에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DSA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들 하고, 테스트답 같은 경우는 디테일보다는 좀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 논조, 흐름, 이제 전체적인 뉘앙스를 파악하시는데 강하신 분들은 테스트답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문법이 강하니까 돼 있어 꼭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두 가지를 한번 유형이 어떤지 직접 문제를 보시면서 비교를 하셔서 저 자신에게 적합한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둘 다 하다가 테스트앞으로 이제 굳혀서 테스트앞으로 준비를 한 경우거든요. 그리고 독일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일어를 오래 배웠었고
뭐 음식 주문하고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거는 늘 하던 거니까 저는 사실은 거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잘하니까 이러고 이제 수업에 처음 들어갔는데 강의실 들어갔는데 와르르. 예. 이게 대학 강의는 또 다른 수준의 독일어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독일어 못하는데 오지 말란 소린가요? 뭐 겁주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니고요. 사실 독일 사람들 독일어 잘해도 독일어로 강의 듣는 거 걔네들도 다 이해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도 독일어로 하는 거지만 다 이해 못해. 외국인으로서 독일어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거 독일어를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학생들 다 모두가 사실은 독일어랑 씨름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잘 도와줍니다. 모르면은 물어가면서 이제 하시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테스트아프나 데이사 성실히 준비를 하셔서 이제 독일 대학에서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데는 충분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빛이 너무 쨍해가지고 지금 빨래를 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아직 빨래대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옷걸이에 걸어놔요. 그리고 원래 저도 주말엔 집에만 있는데 오늘 날씨가 아까워가지고 친구랑 커피 마시러 나갑니다. 제가 여기다가 미리 갖다 놨어요. 독일에서는 열쇠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다 도어락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아직 아날로그라서 안 챙기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길어져서 저는 좀 잘라가지고 올리려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집 어디서 사는지, 집 사는 거랑 생활비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